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레이 EV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2,700만 원대에서 2,900만 원대입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비쌀 줄 알았습니다. 한 2,900만 원에서 3,100, 3,200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살짝 걱정을 했는데 기아에서 욕심을 완전히 버렸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K배터리가 3원계를 주력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터리 이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아직도 뭐 배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나 그래도 전지, 리튬이온 전지 일단 뭐 주식 투자 광풍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전기전자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막 엄청납니다. 3원계, 리튬 인산철, 니켈 수소, 카드뮴, 납축전지 다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렇게 이 전지에 대한 상식이 평균적으로 높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그래 리튬 인산철 우리가 경차 팔아가지고 뭐 회사를 불같이 일으킬 것도 아니고 이 경차는 정말 서민을 위한 차니까 이 리튬 인산철의 장점 싸고 그리고 또 근거리 이동용에 최적화된 거기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자 라고 해서 2,700만 원대. 그럼 서울 기준으로 서울에서 보조금이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300km 이하기 때문에 막 풀로 꽉꽉 담아가지고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정부에서 주는 거, 또 서울 지자체에서 주는 거 이렇게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경남 거창이 뭐 보조금 제일 많이 주잖아요. 현재. 그러면은 여기는 한 1,200만 원 가까이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대충 2,700만 원대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네, 1,500만 원대에서 서울에서 받는다고 해도 1,900만 원대. 네.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언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그리고 옵션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서울 지역은 2,100만 원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보조금이 좀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여전히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이 넘지 않은 가격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리튬 인산철은 바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가격이 책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뭐 나쁘지 않다. 막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리튬 인산철은 용도가 있어요. 파워뱅크 ESS로 쓰면 괜찮습니다. 리튬 인산철을 그런 원래 용도, 파워뱅크는 사실 리튬 인산철이 리튬이온보다 더 괜찮아요. 이건 뭐 저온에서 쓸 일도 별로 없고 실내에서 인버터를 물리거나 인버터 일체형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가 파워뱅크 쓰실 때 좀 유의하시라는 거는 중국에서 막 직수입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품질, 안전성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같은 제품들은 이제 파워뱅크계, 보조 배터리계 뭐 애플이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사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격 저렴하려고 쓰는 건데 좋은 제품들은 또 가격이 비싸고 약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이렇게 좀 뭐랄까 야 이게 참 가격이 좋으면은 품질이나 안정성이 문제고 품질이나 안정성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면 가격 이게 참 어려워요. 어쨌든 레이는 64kW 정도니까 출력이 35.2kWh의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 있으니 최대 C레이트도 뭐 리튬 인산철에서 우려가 되는 그 구간에서 아래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부하를 건다고 해도 이 C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아마 리튬 인산철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2C가 넘어가면서 오늘 열화라든지 안정성 저하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세팅이고 문제는 이제 저온에서의 효율 저하죠. 요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하 막 7도, 8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날씨에서 이 주행거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딱 차를 탔을 때 이 최적 효율 구간으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리튬 인산철은. 그러니까 배터리 워머가 어느 정도 온도를 높여서 전자가 원활하게 분리가 돼서 또 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3원계 대비 2배 이상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짧게 운영을 하거나 한 2, 3일 만에 자동차를 탔을 때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빠르게 떨어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 때문에 BMS가 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전류량을 통해서 계속 보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100% 이렇게 충전하라고 하잖아요. 캘리브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BMS가 정확하게 SOC를 잘 측정해서 예측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100%로 한번 충전했다가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보정을 해야 하니까 BMS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산철이 굉장히 뭐 안정적이라서 무조건 100을 자주사가 해도 됩니다 해서 100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을 하세요. 리튬 이산철은 레이 EV처럼 이렇게 저렴하고 좀 작고, 그리고 또 충전 방전 시에 부담이 좀 적어서 리튬 이산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러면은 그래 뭐 요런 점들,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거나 그 또 BMS상 제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왜 이지? 차 고장났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뭐 10% 남았다 그랬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 다음날 타거나 하니까 갑자기 2, 3%밖에 없어서 빨리 충전하십시오라고 경고 문구를 띄운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래 리튬 이산철이 저온에서 이런 특성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빨리 충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가격을 정말 민감하게 보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가격을 놔서 모험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K배터리가 정말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서도 얻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K배터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터리 다 중국이나 그 외 지역에서 사와서 우리가 써야 된다. 일본 파나소닉이나 뭐 중국의 CATL, 뭐 BYD 이런 데서 사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떡할 건데? 유럽에 지금 전기차 나갈 때 얼마에 나가는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 뭐 사는 게는 물론이고요. 물론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배터리 관련해서 절대 싸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 유럽에는 배터리 지금 생산 시설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무역 관련된 제재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와서 배터리 공장 설립하면 혜택 주고 세금 깎아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알아서 기른 형국이라 뭐 미국 시장에서는 비싸게 판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진짜 부르는 게 값이고요.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 쪽 이런 지역에서 전기차가 얼마에 출시가 되는지 이제 앞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절초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사가 알아서 기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이고,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가 하나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이런 회사가 셋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게 양극재를 비롯해서 각종 소재를 공급하는 튼튼한 그런 관련 기업들 정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리튬 이산철 국민들이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이거 파워뱅크나 ESS 전용으로 쓰면 딱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전기차에 든다 그러면 이거 비싸게 팔면 욕먹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딱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차 혜택이 2024년도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아요. 더 연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만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경차와 중복되는 혜택들이 없어지니까 올해 말에 한 1년 정도만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 하고서 좀 아쉬워하시면 그 2025년서부터는 경차로서의 혜택을 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64kWh이긴 한데 이 최대 토크가 14.5kg/m 정도 됩니다. 내연차 같은 경우가 9.6? 그밖에 안 됐거든요. 40% 정도 토크가 강해요. 중량이 좀 늘어났다고 하나 초반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이 특성 때문에 주행도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진 않아도 불편이 전혀 없는 정도의 출력은 될 겁니다. 87마력 그게 출력이냐? 이 전기차에서 나는 87마력 이게 경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전기 모터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을 내고요. 레이 EV는 뭐 가격이 열일했다. 가격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좀 매력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저희가 앞서서 사십시오 추천은 안 하지만 사신다 그러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 국산차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브랜드에서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제조사에 해당하는 그런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리튬 이산철을 탑재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나온다고 하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리튬 이산철을 아예 못 쓸 만한 공공의 적이라고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에 맞게 가격을 선정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요거는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점 어떻게 할 거야?
가격을 우리가 부상하면 되지.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 이건 시장에서 하나의 다양성이고 여러 가지 용도의 소비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대제품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캠핑카 루디였나요? 네. 근데 그 실내 공간 활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레이 캠핑카가 생각보다 저도 한 두어 번 이용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V2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캠핑 하시는 분에게. 그런데 35.2kWh의 리튬 이산철이다 보니까 이게 20% 이하의 SOC 20% 이하 영역에서는 겨울철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 잔량이.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빠진 걸로 보입니다. V2L이 들어가면 20만 원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긴 한데 가격도 좀 올랐겠죠. 왜냐면은 뭐 ICCU를 넣던 아니면 인버터 방식으로 따로 빼던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가격을 낮추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걸로 보이고요. 전기차를 통해서 차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방법을 또 찾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